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어제 H1B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이슈가 가장 큰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대한민국 시장입니다. 솔직히 너무 아쉬웠어요. 지난 12월 4일이었죠. 수요일에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국내 시장의 배당주와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또 선물 시장까지도 매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공격적으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었고 슬슬 이 흐름을 이어가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저점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부적인 이슈도 아니고 매크로에 대한 이슈도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이 초를 쳐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져야 될 대통령이 한 국가의 수장이 이런 식으로 초를 쳐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외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은 한국에 여행을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특정 국가는 원화 결제를 아예 받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막 크게 변동을 하니까 원화의 가치가 똥값이 될 거라는 걸 미리미리 걱정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어떤 범위가 넓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는 분들, 투자 베테랑 분들이 또 은근히 많으시고요. 반대로 극단적으로 초보자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삼성전자라는 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시가총액 1위지만 이 1위라는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시총 1위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자체를 브랜딩하기도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시가총액이 큰 만큼 삼성전자 등락에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영향을 주고 또 코스피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 내에도 반도체 섹터의 중후반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낙수 효과를 보는 기업들한테도 주가적인 악영향을 준단 말이죠. 시세가 부진할 때는.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런 걸 이용해 먹으면서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가지고 수익을 땡겨 먹고 또 숏을 쳐가지고 빼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들고 휘젓고 등등 여러 가지를 되게 다양하게 컨트롤합니다. 삼성전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320조밖에 안 되는데 글로벌 주요 경쟁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시총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대비해서 지금 320조 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수준은 솔직히 너무 쌉니다. 근데 너무 싼데 여기서 더 빠지면 더 싸죠. 비정상적으로 싼 거예요. 여러분들 가격이 때로는 비정상적으로 너무 비쌀 때가 있지만 지금과 같이 때로는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저렴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렴하다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싼 게 비지떡이지라는 말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을 일단 분석을 하실 때는 무조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체계적 리스크, 체계적 위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체계적인 위험.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비체계적인 위험.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위험은 시장이라든지 매크로, 환율, 거시경제 관련된 것들 우리가 감히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리스크들을 이야기하고 비체계적인 리스크는 경영진이라든지 경영 상태라든지 기업의 내부적인 어떤 위험과 리스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 기준으로 했을 때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 둘 다 솔직히 좋은 게 거의 없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에는 비체계적인 리스크는 조금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반대로 체계적인 위험,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외부적인 변수들이나 리스크 이런 게 조금 더 또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를 놓고 보시면요. 어떤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면 비체계적인 위험, 산업이나 기업의 직접적인 리스크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이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가 한번 간단하고 짧고 굵고 쉽게 풀이를 한번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HLB 영상에서도 제가 2025년을 공략할 승부 리포트를 이런 식으로 제가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타이핑을 쳐서 완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어떻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이러한 체계적인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크게 반영이 되는 종목이다라는 걸 늘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황에 대한 코멘트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냥 일기예보 보듯이 시장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리스크들이 최근에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황 관련된 거를 한 3페이지 정도 다 적어 드렸고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기회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분
부분들도 간단하게 터치를 좀 해드렸었고, 코스피, 월봉 추이와 밸류에이션 이거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120 월봉 이것도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들 제가 직접 다 작성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드리기 위해서 작성한 거예요. 어디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다 드립니다. 그리고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잘 못 내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럼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확률 높은 매매는 또 어떤 식으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자산이 소액이지만 계좌 수익률이 뭐 200%대, 800%대, 2300%대 이런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리포트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을 한번 열어보시면 이 리포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목차도 간단하게 적어놨고요.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시고 모든 분들께 다 보내드릴 겁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싹 다 100%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여러분들 이 리포트 간단하게 신청해 주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료로 또 핵심적인 종목까지 제가 다 담아놨으니까 내년에 그 종목들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자산은 크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설문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현재 정치적인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치에 대한 행각들이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이 비상계엄령 선포에 있어서, 그리고 그게 아직 여파가 끝나지 않은 지금 이러한 분위기는 과연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는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외사에서도 외신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S&P 쪽에서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를 계속 유지하고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관점에서도 일단 이 현재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건데 이례적인 이 계엄령의 투자자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처럼 AA 국가가 계엄령을 맞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인식 자체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두 단락 정도만 풀이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S&P 쪽에서. 두 번째는 투자자들의 인식입니다. 신뢰와 인식의 영역은 펀더멘털이 아니라 뭡니까? 센티먼트입니다. 센티먼트는 뭐예요? 투자자들의 심리와 수급 뭐 이런 것들이죠. 기술적 분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밸류에 훼손이 입는다거나 한국 경제가 갑자기 큰 위기로 빠진다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털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적다라는 건데, 다만 심각한 폭력 없이 계엄을 신속하게 해제를 해야만이 한국 정치 시스템이 정상이라는 신호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더 악화만 되지 않는다면 향후 1, 2년 이내에 한국의 신용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등급은 일단은 AA- 전망을 계속 유지를 할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S&P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고요. 피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리스크 몇 달간 지속이 전망되지만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신용 하방 압력을 분명히 너네 받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AA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전망은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디스 쪽에서도 이게 지금 장기화되면은 분명하게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면서 신용에 부정적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쨌든 지금 모든 외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해는 한다 이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니네 그렇게 계속 흘러가면 분명히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단기간에 빨리 끝내라 라는 뜻인 거겠죠. 자,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와 심리적인 문제일 뿐 경제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계속 사실 환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매크로 때문에 매도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이제 내부적인 것들, 비체계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매도를 한 부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체계적인 리스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비체계적인 리스크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삼성은 일단 AI라는 사이클에 탑승을 못한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이 탑승을 못한 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실 많지만 어쨌든 그냥 중간 과정들은 생략하고 실질적으로 HBM으로 돈을 의미 있게 못 벌었어요. 그쵸? 하이닉스에게 다 뺏겼고 심지어 기술도 아직까지는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 상황이고,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엔비디아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게 퀄 테스트를 통과시켜가지고 삼성이 SK 하이닉스와 같이 HBM을 납품하는 것이 긍정적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사실 기존에 물론 품질적으로 삼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삼성이 빠르게 엔비디아 쪽으로 HBM을 공급하는 게 오히려 엔비디아 입장에서 좋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왜냐? 기업이 돈을 많이 벌려면 결국에 판매 가격, 프라이스가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라는 거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야 된다라는 건데 반대로 공급이 적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제품 가격은 하락하겠죠. 솔직히 엔비디아는 지금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단가도 뭐 지들이 원하는 대로 후려쳐가지고 어마어마한 OPM을 보여주면서 지금 제품을 팔아먹고 있는데 과연 삼성이 공급을 늘려주는 것이 엔비디아에게도 득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엔비디아가 뭐 신제품을 또 이제 내놓는다고 하지만 신제품이 나오면은 기존의 것들을 뭐 삼성을 주든 뭘 하든 하겠죠. 왜냐면 판매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니까. 그러니까는 공급도 엔비디아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공급을 넓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공급이 넓어졌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삼성을 쓰든 TSMC를 쓰든 해서 그때는 이제 맞춰서 따라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너무 못 팔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에 특히나 이 AI 반도체라는 사이클에서 HBM을 필두로 한 요 흐름들이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그냥 단순하게 많이 팔자, 새로운 기술 팔자 이게 아니라 이런 가격적인 거, 실적적인 거, 정말로 경영적인 측면에서 자기들이 벌어들일 그 이익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걸 모두 다 디테일하게 계산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사실 뭐 삼성전자도 문제가 있긴 있었죠. 내부적으로도 경영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인사 관련된 거라든지 오너 일가들도 사실 뭐 반대 매매가 나오니 어쩌니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속세를 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니까 또 담보 부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의견들도 중간중간에 있었고 여전히 사실 삼성은 매크로에 대한 영향을 가장 치명적으로 받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2025년에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HBM에 지금이라도 뭐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추격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직 새 단장한 삼성전자 4월 걸린 HBM에 역량을 쏟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블랙엘의 후속 제품인 루빈, 이 루빈 출시를 6개월 앞당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HBM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HBM4에 대해서는 삼성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뭐 당연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는 지지 않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지만 뭐 글쎄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까봐야 아는 거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캐파 자체는 삼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의의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하이닉스는 그래도 HBM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그러한 버프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부진해가지고 주가가 두드려 맞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실 현실적인 거니까. 근데 지금부터 이제 HBM4 시장을 잘 공략을 하고 이 루빈 여기에 맞는 어떤 사양들이나 퀄리티를 잘 맞춰서 납품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도 시기를 좀 당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요것만 호흡이 좀 잘 맞아 떨어진다면 삼성전자 주가도 좀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주가가 부진한 거는 맞아요.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리포트에도 내용을 적어놨지만 삼성전자의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 1997년에 IMF 때도 이 120월선, 122평선이거든요. 120월선을 하회하지 않았습니다. 120월선을 깨지 않았고요.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바짝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어떨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일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외부적인 거, 거시적인 거, 매크로에 대한 거, 체계적인 리스크는 생각보다 데미지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비체계적인 리스크는 그동안에 열심히 두드려 맞았고 그러면 지금부터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지만 체계적인 리스크가 그래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체계적인 리스크만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장기 평선을 뚫고 추세를 뚫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일 것이다 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쨌든 반도체 시장도 2차전지 산업과 마찬가지로 2차전지는 리튬의 시세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재고자산 평가 이익과 손해, 손실 이런 것들이 계속 막 등락이 컸던 것처럼 반도체도 결국에 디램, 낸드, 메모리 등등 각각의 가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세에 따라서 실적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둘째치고 HBM 시장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르게 HBM4를 이번에 교체된 전영현 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얼른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오래 기다려줄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새로운 신제품을 빠르게 출시를 하고 싶어하고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고 싶어하기 때문에 전방 기업이 그렇게 땡겨서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중후방 기업들이 맞춰줘야죠. 그건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못 맞히면 또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흐름을 타고 가서 좋은 성과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저는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0.7배수대에 머물러 있던 적이 없습니다. 금융위기든 IMF든 뭐든 위기의 상황에서도 0.7배수대로 진입해서 아예 그냥 죽치고 자리를 지켰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0.85배 수준이고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0.8배 수준입니다. 너무 싸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를 거의 안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기는 했지만서도 기관들은 이제 밸류를 믿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개인들의 패닉셀이 좀 많이 작용은 됐지만 장중에 잠깐 외국인이나 최종적으로는 기관들이 열심히 지금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 좋았던 것들 뭐 지금 여전히 사실 나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주식은 여러분들 앞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시세는요. 지난 시점부터 오늘까지 거를 반영한 거고요. 그러면 오늘부터 앞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지금도 여전히 매력 있는 구간과 가격대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주가 등락 자체는 화끈화끈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상품들도 여러분들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 너무 답답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조금 더 배로 당길 수 있게끔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주말 동안에 어쨌든 비상계엄령에 대한 후폭풍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너무 바닥을 치고 있고 뭐 한 19% 정도라고 하죠. 뭐 거의 역대 최저 수준급인데 어찌됐건 야당에서는 열심히 끄집어 내리려고 할 거고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24년에 굉장히 죽치고 아무것도 못했던 것을 25년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면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그냥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드라이브를 걸 때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이 리포트를 통해서 진짜 지금은 승부를 봐야 될 때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읽는데 한 10분, 20분이면 다 읽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을 했고 뒷부분엔 이렇게 2025년 유망주에 대한 코멘트도 다 남겨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계속 저는 거듭 강조드리지만 25년을 위해서 승부를 띄울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을 너무나 많이 부정하셨더라면 이 내용을 보시면요.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고 한국 시장을 투자하는 데에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당연히 무료로 드리는 거고 구독만 누르셨다면 저는 무료로 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셔서 리포트를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다 발송해 드릴게요. 보시고 여러분들 12월 달 준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웃으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든 대한민국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든 모두 다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곤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속을 뜯어서 의미를 살펴보면 저는 너무 좋은 기회가 온 거는 분명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김 대표가 어디서 짜집게 한 거 아니고요. 직접 다 한 글자 한 글자 저의 인사이트를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내용을 꼭 한번 전달을 드리고 싶었던 그 의도니까 리포트 꼭 한 번씩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서 받으면 그만큼 또 시장이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약발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끈따끈할 때 주말 동안에 얼른 받아보셔가지고 열심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